폭풍 같은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부디 상승하길래 바라는 상승 기원 짤입니다. 이번 주 좀 가지앗, 아직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가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의 미국 증시 어제부터 다시 한번 달러가 떡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한때 괜찮은 상승을 기록을 했었으나 지금은 아쉽게도 그 상승세를 좀씩 까먹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일까?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4,596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85,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가 좀 더 힘을 내준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644달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 트럼프 저번 주에 전자제품 및 부품 관련해가지고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요. 백악관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전자제품 및 부품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언론들이 지 멋대로 관련된 정보를 뿌려가지고 오해가 생겼었다. 우리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람프의 가족들 및 이 측근들, 또람프가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내부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람프의 경제 고문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는 없다 라는 식으로다가 딱 잡아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트럼프 일가가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내부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믿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관세 전쟁 및 경기 악화로 중국의 증시가 흔들리자 중국 헤지펀드들과 대형 개인 투자자들, 슈퍼 개미들을 대상으로 매도를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 니네 못 팔어 라고 막아버리는 것이죠. 역시 공산당답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인민들 그 숫자가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예고를 한 대로 스트래터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459개 평단은 82,618달러라고 하는데요. 야 이번엔 그래도 좀 잘 샀어요. 그들은 96만 주에 이르는 자사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현금 자금을 바탕으로 비트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의 스트래터지 메다플래닛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319개를 추매했다. 이로써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4,525개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홍콩의 HK 아시아홀딩스 저번주에 비트를 마찬가지로 10개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 마일스 도이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이 지난 3월부터 증가세에 들어섰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고래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다라고 전하는 것인데요. 여기저기서 시즌 종료를 외치면서 개미들로 하여금 매도를 부추겼고 고래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을 꿀꺽꿀꺽 전부 다 받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면서 파는 자산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아무리 높게 물렸어도 4년만 버티면은 구조는 물론이며 수익까지 내게 해주는 100%의 확률을 자랑하는 자산. 익절은 모르겠지만은 손절은 추천하지 않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그런가 하면 옵션 거래자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분위기를 뒤로하고 상승 콜옵션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우세하다. 30일, 60일, 90일 스큐 모두 음수에서 양수로 반등을 한 상황. 시장 공포가 줄어들고 상승 전망이 다시 강해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아직 85,000달러의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달러의 떡락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다시 재매입한 후에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닥터 프라핏 분석가 조만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엊그제 있었던 하락 같은 경우는 개미들 롱 포지션을 청산시킨 것이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 더욱더 높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인 83,500달러를 돌파하고 지지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9만 달러를 향한 돌격
조만간에 기대를 해본다라고 밝혔었고, 다음으로 도널드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만 넘는다? 그러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는 크게 실패한 정책처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데 9만 달러만 넘어주게 된다면은 엄청난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쏘긴 쏘는데 쏘기 전에 한번 내릴 것이다. 8만 달러 구간까지 한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크게 말아 올리거나, 혹은 좀 더 내려와가지고 77,400달러까지도 내려왔었다가 그 다음부터 9만 달러를 넘기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인데요. 여기 있는 요 분석 같은 경우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승형 쐐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쐐기가 깨지게 된다면은 8만 달러 구간까지 한번 내려와가지고 지지 확인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상승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상승하느냐 아니면 좀 돌아서 가느냐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빨랑빨랑 갑시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새로운 SEC 위원장이 발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표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이 자식들아, 이거 빨리 승인을 해야지 이더리움이 쏠 거 아니야.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승인해주면 이더리움 갈 수 있는데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게 생겼다. 한편 루콘체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팔아제끼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어떤 고래는 1시간 동안 8,922개의 이더리움을, 또 다른 고래는 8,001개 이더리움을 갖다가 팔아치웠다라고 합니다.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가치없는 쓰레기로 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양반이 말을 함부로 하네? 그동안에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었던 프로젝트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이더리움을 뛰어넘은 프로젝트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대장 이더리움을 우습게 봐? 피터 브렌트, 그러는 거 아니야. 분석가 엘리지는 이더리움이 1757달러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만 할 수 있다면 2000달러까지로의 돌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가지야 이더리움, 피터 브렌트에게 본때를 보여줘.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보유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그들의 손실 3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거기다가 에릭 도람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879달러였을 때 매입을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었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반토막 나가지고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자, 물론 도람프 일가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도람프 밈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가우가 생명인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 도람프 일가의 가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더리움 펌핑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솔라나 현물 ETF가 아직도 심사 중인데 캐나다에서는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솔라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허용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솔라나 가나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발란체, 엘리지 분석가 아발란체가 이런 식으로 추세저항 두 개 있는 걸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었으며, 뿡뿡이 코인, 팔트코인 같은 경우도 해당 저항을 뚫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분위기만 망치지 않는다라면 지금 달릴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모습들이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랜드 마찬가지로 최근에 추세저항을 뚫었는데 아직까지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 위에서 추세저항 뚫고 난 이후에 축적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엘리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자 라고 그는 말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어제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충격과 루나의 악몽을 떠오르게 만든 만트라 90% 개떡락을 했었는데요. 만트라의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행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해킹이나 내부자 매도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강제 청산 때문이다. 바로 거래소들 때문이 아닌가. 거래소에서 여러 투자자 계정들이 타깃이 되었고 레버리지 기반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돼가지고
이러한 개판이 발생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잘못이 없다. 물량은 여전히 락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아무리 봐도 거래소의 시장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최근 만트라의 폭락이 바이낸스 콜드 월렛으로 전송된 38,000개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해당 물량은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관련된 물량으로서 스테이킹이 끝나가지고 반환을 한 것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트라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더 살리기 위해서 만트라 바이백 그리고 소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과연 만트라가 루나2가 될 것인가 솔라나2가 될 것인가. 정말로 그들 물량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솔라나2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걸레가 됐는데 어쩌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다. 반대로 만약에 이대로 프로젝트가 자빠지게 된다, 망한다라고 친다라면 루나2가 되어가지고 개떡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줄줄이 상패까지 나오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구경만 해도 되겠죠? 트위터의 유명 계정 알레한드로 BTC 같은 경우는 만트라 때문에 1,500만 달러를 날렸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계정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사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라면은 만트라가 좀 다시 살아나주는 편이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한번 가즈아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또람프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바로 글로써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